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스콧 베센트가 상대적으로 온화한 정책을 펼치며 주식시장을 지탱할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했습니다. 트럼프의 고율 관세 정책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미국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5세계 전투기인 F-35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드론 전쟁이 미래라고 주장해온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증시에서는 드론 관련주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포괄적인 에너지 정책 패키지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계획에는 미국 연방 토지에서의 시추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국 해안 지역의 5개년 시추 계획을 재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줘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릭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날씨가 정말 범상치 않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정말 겨울이 시작된 게 체감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국내 증시도 좀 잔잔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조금 더 추워질 수도 있는 예정이 있고 어려운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여러분들께 굉장히 안전한 우산이 될 만한 그리고 따뜻한 장갑이 될 수 있는 밀착 종목들도 준비를 해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힌트들과 자세한 또 정보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날씨는 확 추워지고 있지만 그래도 증시 분위기는 조금 더 훈훈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까지 만나볼 예정입니다. 과연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들을 사들이면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지 같이 체크를 해보면서 세세한 전략까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우선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모두 하락한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55% 밀리면서 2,520선에서 머물렀고요. 코스닥 지수는 0.53% 하락한 693선에서 오늘장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이 등을 돌린 게 6거래일 만이었다. 이런 소식도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특히 방산주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시스템 모두 10% 넘게 빠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LIG넥스원, 풍산까지 8% 넘는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코스닥 시총 1위인 알테오젠이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바이오 전반도 좋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처럼 조금 갑자기 추워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다시 회복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전일 미증시 상황이 뭐 나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국내 증시도 조금은 상승 흐름을 이어갈 여지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장전에 나온 이런 트럼프의 관세 부과 이슈가 달러 강세 그리고 환율에 영향을 주면서 굉장히 쉽지 않은 흐름을 만들어갔죠. 다만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들의 반등 그리고 추가적인 이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탈이 나오지 않고 저가 매수, 저가 메리트,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상승을 하는 흐름을 이어갔고 그러한 측면에서 또 지수 하락에 비해서 이런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의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사실 주중에 있을 뭐 FMC 의사록이라든지 과정을 거치면서 추가적인 뭐 약달러, 달러의 약세 그리고 환율의 조금 더 하락 같은
같은 부분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지금 변동성에 연연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보신다면은 지금의 구간에서 또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는 일단 시장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다고 봐야겠죠. 사실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또 밀착 종목을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들 사실 매일 수익을 보셔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지금 여유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 좀 쉽다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또 좋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오늘 반짝하는 종목들에 또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지금 저가의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신다면은 조금 더 유리하게 상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가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양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요.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하락하는 종목수가 상승하는 종목수 대비해서 월등히 많았냐, 그거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변동성에 조금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좋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종목들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세세한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게 또 외국인의 수급이 되겠죠. 외국인들은 오늘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많이 사들였는지 같이 확인을 하면서 세부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들 1위는 SK하이닉스였고요. 2위 삼성전자, 반도체 대형주들을 오늘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었네요. 3위는 네이버, 4위 한국전력, 그리고 5위가 SK텔레콤이었습니다. 통신과 관련해서는 하반기부터 연말부터는 조금씩 주가가 상승할 거다, 이런 증권가의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가격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요즘 많이 주목을 하실 텐데 하이닉스도 굉장히 또 주가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보셔야겠고, 어쨌든 끊임없이 떨어지는 주가가 없듯이 끊임없이 올라가는 또 주가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 수급이 굉장히 부족한 거는 들으셔서 아시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런 또 종목별로의 시속 게임이 지속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겠고, 5종목이 있습니다만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네이버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한 두 가지 살펴볼 종목은 한국전력과 SK텔레콤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먼저 SK텔레콤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개인적으로 이런 통신 대형주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지금 시장 흐름에서 유리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SK텔레콤 역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쉽지 않은 장세 속에서 통신 대형주들은 경기 방어주의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미국과 트럼프가 국내 시장을 굉장히 흔드는 상황 속에서도 보시다시피 오늘 또 굉장히 상승 흐름을 잘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좀 관찰을 하셔야겠고, 사실 경기 방어주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종목이죠. 지금 어려운 시장 흐름에서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종목인데, 어쨌든 이런 관련해서 경기 방어주 플러스 또 밸류 관련된 재료, 그리고 이제 곧 또 배당 시즌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고배당주라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시장에서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해서 우리도 밀착 종목으로 한 종목 조금 뒤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SK텔레콤 역시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 사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저항대에 도달을 했죠. 해서 지금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지금 이 SK텔레콤의 자리에서 진입을 한다는 것은 사실 크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말씀드렸듯이 저항대라는 것은 충분히 조정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구간이죠. 해서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아래쪽에 56,000원 정도는 눌려줘야 우리가 진입했을 때 추가적인 돌파 이후의 상승 흐름까지 기대를 해보면서 좀 일부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 정말 여유 있게 좀 가져가시면서 이 상승 추세를 조금 더 즐기시길 바라겠고,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렸듯이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분명히 눌리는 찬스 올 거라고 봅니다. 그때
또 관심 가지셔도 늦지 않으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사실 사우디 관련된 수주 모멘텀이 지금 이렇게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볼 수 있는데 25년간 지분 매출이 약 4조 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 흐름을 굉장히 가파르게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비록 외국인 수급으로 소개를 드리지만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기간까지 가세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쌍끌이 매수세가 또 이어지고 있죠. 그러한 측면이 이런 지금과 같은 강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종목 역시 이전 고점 25,450원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죠. 해서 저라면은 지금 굳이 진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래쪽에 있는 굉장히 기업 모멘텀과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지금 시장 흐름을 타면서 유리한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고 상승 흐름을 가파르게 이어간다 할지라도 지금 굳이 진입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종목 역시 뭐 대략적으로 23,000원 정도는 다시 한번 눌려줬을 때 진입한다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상방으로 향하고 또 추가적인 돌파까지도 염두에 둔 진입을 할 수 있겠고 지금 구간에서 진입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이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또 이 종목 역시 조금 더 즐기면서 추세를 타시면 되겠죠. 해서 뭐 외국인 수급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귀합니다만 이렇게 좋은 수급이 이루어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해서 관심 좀 가져보시면서 말씀드렸던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장 안에서의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전략을 가져볼 만한 종목 두 가지를 만나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SK텔레콤 만나봤습니다. 경기 방어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특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의 증권가 리포트들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전력도 살펴봤죠. 사우디 수주 모멘텀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까지도 매수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이시라면 충분히 이 시세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규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리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더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외국인의 수급이 쏠리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노려보기 좋은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대표님의 원픽 종목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종목 중에 저희가 2가지는 살펴보고 3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과연 이 3가지 종목 중에 어떤 게 대표님의 원픽일까요? 네, 뭐 네이버는 지난 방송에서 이미 한번 언급을 그렇죠. 드리면서 목표가까지 드린 종목이고 삼성전자야 사실 워낙 많이 정보를 들으셨으니까 저는 지금 또 좋은 자리에 있다 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해서 지금 뭐 종가 기준으로 17만 7천 원 부근에서 또 종가를 형성했는데 사실 최근 보시다시피 참 변동성이 심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고 9월 저점 14만 4,700원 저점 이후에 어쨌든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을 만들면서 지금 구간에서 또 지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뭐 20만 원 부근에서 고점을 확인했다 할 수 있겠고 아래쪽으로는 15만 2천 원까지 저점을 또 형성한 모습을 볼 수 있겠죠. 해서 하이닉스도 사실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향 또 퀄커스트 테스트 납품까지도 기대감을 굉장히 모으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파이가 좀 쪼개지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있지만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뭐 내년 뭐 상반기 이상 이런 하이닉스의 독주는 지속된다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시장 흐름에 따라서 좀 불리한 구간에 있다 할 수 있는데 충분히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매수가 오늘 종가 기준 뭐 17만 7천 원 부근이면 충분히 한번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 볼 수 있다 보겠고 사실 지금 지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죠. 해서 뭐 짧은 구간 대응을 하시려면은 16만 7천 원 정도 이탈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또 변동성 유발하면서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 또 염두에 둬야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손절가를 잡으시
않으실 분들은 16만 7천 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이런 하이닉스와 같은 종목은 손절가로서 대응을 하기보다는 이 15만 2천 원 이탈했을 때에는 또 굉장히 유리하게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좀 모아가시면서 시장 충분히 또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목표가 20만 원 고점대 고점대에 잡으시고 접근을 하신다면은 뭐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흐름 이용해서 유리한 결과 가져갈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뭐 어쨌든 최근 16단 제품까지 계속해서 독주가 예상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좀 보셔야겠고 지금 삼성전자가 유발하고 있는 이런 변동성에 좀 동반되고 동조화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에서 쉽사리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재료가 소화된다면 충분히 다시 20만 원대 정도는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 가운데 대표님의 원픽 종목은 바로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다르다. 이제는 SK 하이닉스의 시대가 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또 이와 다르게 최근에는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좋은 자리에까지 와 있다.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죠. 세부적인 가격 전략까지 한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17만 7,100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가를 17만 7천 원으로 잡고 1차 목표가 20만 원 그리고 손절가 16만 7천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가격적인 전략을 제시해드리고는 있지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전략도 바뀔 수가 있겠죠. 대표님의 향후 대응 전략까지 다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겠습니다. 하단의 QR코드 계속해서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나갈 예정입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만나봤던 외국인 순매수탑 5 종목들 앞으로의 향후 대응 전략 받아가실 수 있고요. 시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장중의 혜택들까지도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날 장중에서 단기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들 당연히 있기 마련이죠. 이런 종목들을 혼자서는 잡기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대표님의 전략을 한번 빌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장중에 대응할 수 있는 단기 공략주들도 보너스처럼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는 또 새롭게 밀착 종목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밀착 종목들은 이슈와 더불어서 어떻게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까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종목들인데요. 여태까지의 밀착 종목들이 정말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신과 관련해서 오늘 SK텔레콤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이는 종목이었기도 하지만 KT는 대표님이 한번 짚어주셨던 바가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11월 14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 날에 공략을 하시면서 현재 보유 중이지만 8% 넘게 올라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와 관련해서도 내년 상반기까지도 전망이 좋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안에서는 SM을 공략을 해주셨죠. 11월 6일 방송에서 밀착 종목 으로 공개를 주셨고요. 다음 날 바로 공략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보유 중이지만 9%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대왕고래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재료를 받으면서 상승 탄력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8% 넘게 올라가고 있지만 추가적인 전략까지도 받아볼 수 있는 아직까지 보유 중인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 지금 보신 것처럼 다 11월 들어서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는 보유 중인 종목들입니다. 여러분은 계좌 안에서 11월에 접근했던 종목들이 어떻게 되고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포트폴리오를 열어봤을 때 내 예상보다 조금 시원치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대표님의 전략을 새롭게 받아가 보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자, 지금까지의 밀착 종목들 어떻게 이렇게 힘있게 올라갈 수 있었는지 한번 리뷰를 해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유 중인 종목들이 꽤나 많은데 그 안에서도 올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접근하고 계실까요? 네, 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도 요 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해서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쉽지 않은 시장에서 어떻게 말씀드리면 스스로가 더 어려운 흐름을 만드신다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관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당장 오늘 사서 오늘 수익 달성을 하셔야 됩니까? 그걸 꼭 여쭤보고 싶고 그게 아니시라면은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충분히 좋은 구간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또 아래쪽에서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좀 더 쉽다 할 수 있는 결과를 챙겨 가실 수 있는데 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KT 같은 경우에 뭐 14일에 방송에서 소개를 드리고 뭐 이번 주에 또 이렇게 지난 금요일이죠. 1차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목표가를 달성하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뭐 또 바로바로 당일에 수익을 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이 종목이 지금 구간에서 공약을 했을 때 상방의 가능성이 크다면은 어느 정도 여유롭게 좀 끌고 갈 줄 아셔야 되고 당장에 사실 요즘 하루하루 다르게 이슈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슈들 쫓아서 종목들마다 쫓아다니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어렵고 또 그렇게 해서 결과가 잘 나온다 하시면은 계속 그렇게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여유롭게 이런 수익 구간을 좀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로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또 준비를 해왔죠.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밀착 종목 꼭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최근 수익 달성을 한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들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해서 KT부터 살펴보자면은 1차 목표가가 45,000원이었고 우리가 또 진입가 기준으로 1차 목표가가 8%대 정도의 상승률을 챙길 수 있었는데 분할 매도하고 또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노리고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해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요 구간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41,550원 장중에 또 분봉을 보면서 충분히 전일 이런 또 하락을 했지만은 이 종목의 재료와 시장의 흐름과 통신주의 또 특성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저가에서 잡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판단으로 진입을 했고 별다른 손실 구간, 조정 구간 거치지 않고 가파르게 이런 상승 구간을 챙겨 갈 수 있었습니다. 해서 1차 목표가 45,000원 이후에 고점 46,100원까지 도달을 한 상황인데 어쨌든 고점 기준으로 10%대 상승 구간을 보여줬다 보시면 되겠고 보유하신 분들 뭐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유롭게 추가적인 사실 개인적으로 뭐 이런 배당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뭐 배당 기준일 근처까지는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흐름들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아래쪽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은 10시 50분에 라이브 방송에서 자세한 밀착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뭐 혼자 잘하시는 분들은 말고 이렇게 좀 여유롭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조금 쉽게 이 증시를 함께 좀 즐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종목이 더 있는데 한 가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SM 사실 뭐 지금 엔터 관련주들이 중국 재료를 가지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고 사실 기본적인 가장 큰 모멘텀은 주가가 굉장히 저가였다는 점이겠죠. 그러한 측면에 이런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겠고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SM처럼 장기 평선 돌파를 할 것이냐 안착을 할 것이냐 혹은 조정을 받으면서 눌릴 것이냐라는 기로에 서 있는데 이 SM 지금 또 1차 목표가 9% 이상 수익 달성을 해놓고 뭐 눌리면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올라가면 또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전략으로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밀착 종목들이니까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이 종목 역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77,600원에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을 해서 장기 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또 85,000원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죠. 해서 말씀드렸듯이 추가 상승을 기다리는 구간이고 고점 기준으로 역시 10%대 이상 상승 구간을 보여주고 있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라이브 참여하지 못하셔서 방송 보시는 분들 이렇게 또 참고하시면 되니까 또 추가적인 대응까지 고려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는데 한국가스공사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죠. 어쨌든 내일 또 뭐 대왕고래 관련된 재료가 나와줄 것입니다만 재료 자체가 뭐
긍정적으로 나온다, 장담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뭐 이런 예산 관련돼서 조금 노이즈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보이더라도 지금의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42,350원 장중에 또 체크를 해드렸고 여유 있게 진입하셔서 1차 목표가 46,000원 달성 이후에 지금 추가 상승 구간이죠. 그래서 고점 기준으로 13%대 상승 구간인데 조금 즐기면서 지금 시장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익 구간 이미 1차 목표가 달성해 놓은 종목들은 좀 즐기면서 조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우리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유롭게 대응을 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처음 방송 보시는 분들 나도 밀착 종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렇게 뭐 소개 드린 종목들 보다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드렸던 참여 방법 통해서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이 지금까지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 중에 현재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도 상승 탄력 제대로 보여주는 종목 3가지를 만나봤습니다. 자, KT부터 만나봤죠. 양자기술과 관련해서 짚어주셨던 바가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계속해서 양자기술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서도 짚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또 통신 관련주로서의 재료까지 받아가는 모습이었죠. 지난주 금요일에 1차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현재는 8% 넘게 오르는 구간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고점 기준으로는 10%대 상승까지도 이뤄낸 종목이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의 상승을 충분히 즐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상승 탄력까지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추가적인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SM 만나봤습니다. 엔터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도 워낙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셨었고요. 중국 모멘텀으로도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섹터라고 짚어주셨던 종목이었습니다. 어제 1차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9% 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죠.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고점 기준으로는 10% 넘게 오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한국가스공사, 대왕고래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재료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또 화석연료 이런 에너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상승 탄력까지도 가져가는 모습이죠. 지난 화요일에 1차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현재도 상승 탄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8% 넘게 오르는 구간에 있고 고점 기준으로는 13%대 상승까지도 이뤄냈다라는 것을 체크해 봤습니다. 자, 이 3가지 종목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도 보유 중인 종목입니다.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상승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챙겨오자라고 보고 계시니까 여태까지의 상승분을 내가 놓쳤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추가적인 전략을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여태까지 만나봤던 밀착 종목들의 추가 전략 다 받아가실 수 있고요. 오늘 새롭게 만나보는 2가지의 밀착 종목들, 새로운 전략들까지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중의 혜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날 급등하는 종목들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보너스처럼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서둘러서 들어오셔서 이런 장중 혜택들까지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새로운 밀착 종목들을 만나보는 투데이 증시 이슈들 잠시 후에 팩트체크 통해서 세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서 만나보는 밀착 종목 2가지에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생각보다 짧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 밤 10시 50분에 대표님께서는 따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이 라이브 방송 안에서 추가적인 전략들, 앞으로의 전망들, 그리고 밀착 종목에 대한 세세한 전략들 다 공개하실 예정인데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 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을 예정이니까요.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의 밀착 종목 만나볼 수 있는 투데이 증시 이슈들 하나씩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시죠. 머스크가 또 입을 열었더니 드론 관련주들이 들썩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미국 록히드 마틴의 5세대 전투기죠. F-35를 비판하면서 드론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래 전쟁에서 쓰일 건 결국 드론이다. 이런 입장인 걸까요? 그렇죠. 뭐 사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굉장히 올라와 있고 또 굉장히 급격하게 또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론 머스크가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왜 우리 국내 방산주를 이렇게 흔드는 발언이 돼버렸는지 조금 더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죠. 해서 어쨌든 그러한 발언이 최근 강세 흐름을 보여줬던 방산주들에 있어서 또 차익 매물의 차익 실현의 명분이 빌미가 되어버렸고 반면에 눌려있던 드론주들의 또 상승에는 명분으로서 작용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일어난 또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또 눌리는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고 뭐 지금 이슈와는 조금 연관이 없지만은 눌린 방산주들 개인적으로는 좀 저가 매수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조금 관찰을 하시면서 눌린 목목 좀 공략을 해볼 여지가 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지금 대세는 어쨌든 드론이죠. 전쟁 재료로서 이렇게 부각을 많이 받던 드론이 다시 한번 이런 또 강력한 재료가 나와주면 면서 굉장히 상승의 모멘텀이 많아졌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해서 오늘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한두 가지 살펴보자면은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만 코콤이라는 종목이 있죠. 최근 굉장히 변동성을 보여주는 종목인데 어쨌든 시총이 또 작다 보니까 시총이 900억이 안 되는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현재 장기 평선 위쪽에서 어쨌든 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56,050원 고점이 있고 그 부근에서 꾸준히 밀렸다는 측면에서 조금은 관찰이 필요하겠죠. 차라리 이 고점을 뚫고 위쪽에 안착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장기 평선 쪽에 내려왔을 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재료 자체는 좋습니다. 이런 군사시설 경계 시스템 같은 부분이 있겠고 또 불법 드론 대응 기술을 또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매물이 아직 완벽히 소화가 되었냐라는 부분들은 돌파 이후에 또 안착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 볼 수 있겠고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직 이렇게 들쭉날쭉하지 않는 안정적인 구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드론 오늘 워낙 또 이슈가 컸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네온테크라는 종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장기 이평선에서 밀리면서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 저항을 확인했다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또 적절한 그간 지지를 받았던 구간에서 강하게 반등을 했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해서
이번 눌림목을 공략하신 분들은 뭐 사실 장기 이평선 부분에서 뭐 조금 덜어내시고 나머지 가지고 추가 상승을 노리는 뭐 그런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사실 이 종목 역시 좀 관심을 가져본다 했을 때에는 여전히 위쪽에서 이런 음봉을 만들고 윗꼬리를 만들었던 저항대가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해서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 더 개인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서 본 이 네온테크와 코콤보다 더 강한 흐름을 가져가면서도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 밀착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들어온 앞으로도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다라는 점을 좀 감안하시면서 조금 더 모멘텀이 살아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흘러가고 있는 종목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머스크의 발언 때문에 방산과 드론이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 같이 웃을 수는 없나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방산주와 관련해서도 조금 짚어주셨죠. 그래도 이런 눌려있는 상황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도 하셨으니까 추가적으로 한번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드론으로 돌아와서 드론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종목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콤 만나봤죠. 바로 이 이슈에 반응하면서 급등 시세를 연출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위로 올라간 만큼 매물 소화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되지 않은 모습이죠. 저항대에 도달하면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것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네온테크 살펴봤습니다. 여태 지지를 받았던 구간에서 딛고 일어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위에 위치해 있는 매물대, 저항대가 조금 부담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올라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코콤과 네온테크처럼 우리가 뭔가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는 종목이 아니라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 고민이 되시겠죠. 그래서 오늘 밀착 종목을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 바로 한번 밀착 취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드론과 관련해서는 다 이렇게 조금 가볍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일단 결국은 살아남는 종목은 뭐 기본적인 모멘텀이 있어야겠죠. 해서 시총이 가벼우면서 단기적으로 테마성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눈에 띕니다만은 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수익 구간을 좀 더 여유롭게 가져가시려면은 어느 정도 받쳐주는 모멘텀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개인적으로 지금 드론 관련주들 중에서 아직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제 시작이다 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간략한 힌트와 더불어서 차트 흐름까지 체크를 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해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 AI 소프트웨어 업체이다 보시면 되겠고, 지난해 10월에 이런 유무인 복합 전투 수행 부문에서 심사를 통과했다라는 점이 좀 강력한 재료가 될 수 있겠죠. 해서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 파일럿 기술 개발 그리고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 시장의 평가는 사실 미국의 팔란티어와 굉장히 유사한 업체가 아닌가라는 점이 이 기업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점이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뭐 팔란티어가 세 달 새 굉장히 주가가 급등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비슷하죠. 소개드린 이 밀착 종목 기업과 비슷하게 이 AI 기술을 앞세워서 방산 그리고 의료 AI까지 재료를 갖고 있는 팔란티어인데, 국내의 종목들 중에서는 이 기업이 가장 그러한 부분 재료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에서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흐름 살펴보자면 뭐 제가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했을 때 아래쪽에서 완전히 눌려 있는 종목이 그러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꼭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 종목 지금 뭐 앞서 보신 종목들 이미 장기 이평선 위쪽에서 들쭉날쭉 아래 위를 오가면서 저항대를 소화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은 사실 지금 17,500원 부근에서 2만 원대 박스권을 정말 짧은 구간 소화를 하면서 강한 반등이 나왔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아래쪽에 매물대를 다 소화를 해버린 자리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또 근접한 저항대였던 25,000원대 부근 또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위쪽에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 평선 부근에서 조정 그리고 행보를 보일 수는 있겠죠. 다만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추가적인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 종목 내일 당장 또 진입을 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끝나기 전에 아래쪽에 QR코드 스캔하셔서 팍스 통신망 들어오셔야겠죠. 그래야 10시 50분에 라이브 방송에서 이 밀착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드론 안에서 가져갈 수 있는 오늘의 첫 번째 밀착 종목 살펴봤습니다. 사업 내용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AI 소프트웨어 업체이기 때문에 뭐 방산에 드론에 여기에 AI 재료까지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탄하게 모멘텀이 뒷받침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트상의 흐름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미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올라가면서 차근차근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장기 이평선에서의 저항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대표님께서는 보고 있으십니다. 저항이 되더라도 조정이 나왔다가 눌림목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오늘의 첫 번째 밀착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추가적인 전략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밤 10시 50분에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이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야지만 정확하고 세부적인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대표님이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이 정말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줘 왔습니다. 11월만 해도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현재도 보유 중이지만 상승 탄력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KT도 11월 14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시고 바로 그 다음 날에 공략을 했는데 현재 8% 넘게 올라가고 있죠. SM도 마찬가지로 10%를 향해 넘어가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 세트레가이 마찬가지로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11월 안에 들어와서 공략을 해냈던 종목들입니다. 자, 한 달 사이에 공략했던 종목들이 이렇게 힘있게 올라가는 종목인가, 내 계좌에는 이런 종목이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내 포트폴리오에서 이런 종목들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신다면 오늘의 대표님이 가져오신 밀착 종목들로 수익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화석연료 생산을 촉진하면서 에너지 패키지를 준비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자, 이 패키지에 또 토지나 해안 지역에서 시추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대왕고래 테마로 묶이기도 하는데 이제는 색다른 재료를 조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히려 뭐 몇몇 기업들에는 정말 강력한 재료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강간 업체들이 뭐 내수는 물론 계속 꾸준히 부진하면서 어려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기존에 소위 말해서 잘 나갈 때 가장 잘 나갈 수 있었던 요인은 미국향 수출이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다시 한번 트럼프 재료를 바탕으로 좀 기업 자체가 일어설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나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된 정책들을 준비합니다마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말씀하셨던 이 키스톤 파이프라인 사업이 재개될 것이다라는 점이겠죠. 해서 바이든이 취임하면서 사실 중단이 되었었는데 뭐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또 빌미가 되었습니다만 트럼프가 그러한 부분들을 잘 상쇄시키면서 정말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시장 흐름에서 이 눌려 있는 강간 업체들, 기업들, 종목들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해서 최근에 저점 2,760원
나왔던 또 이후에 오늘 강한 움직임을 만들어줬죠. 이 종목 역시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흐름인데 최근에 들어왔던 거래량을 좀 참고했을 때 오늘 들어온 거래량이 적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강력한 재료를 바탕으로 추세를 돌리는 움직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인데 어쨌든 이렇게 장기 평선에서 저항대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좀 확인이 필요하다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늘 똑같죠. 이런 이평선에서의 저항이 나왔을 때는 돌파 이후에 안착을 하든지 다시 한번 이전에 확인이 되었던 저점까지 내려와 주든지 해야 우리가 좀 진입의 메리트를 느끼면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해서 사실 이 구간 뭐 추가 상승을 노리면서 진입을 했을 때 위쪽에 저항대가 또 굉장히 근접해 있죠. 그리고 그 이전에 이후에 저항대 역시 굉장히 근접하다라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좀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한 구간에 있는 종목 바로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뭐 강간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이 지금 나온 재료 이 파이프라인 관련된 재료에는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2019년에 이미 미국 텍사스주에 생산 법인을 설립하고 내년에 이 공장이 정말 가동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재료가 이 관세 부분이죠. 그러한 측면에 이미 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무역 제재 리스크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년 상반기 완료 예정이니까 사실 이런 뭐 키스톤 파이프라인이 정말 진행이 된다 했을 때 뭐 상원, 하원 거치면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정말 출발할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와 맞물려서 이 종목에 또 스케줄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나라는 점도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또 송유관 그리고 가스 수송관 제조 그리고 에너지 관련 파이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차트 흐름까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서 이 종목은 사실 장기 평선 아래에서 앞서 보셨던 하이스틸의 급등 이전의 차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해서 꾸준히 보시다시피 저점이 명확하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비슷한 모양의 차트 굉장히 많이 공략을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휴니드가 있겠죠. 휴니드 우리 정말 뭐 지금과 같이 위쪽에 있기 전에 이전부터 장기 평선 돌파를 노리면서 진입을 해서 이후까지 상승 흐름을 가져갔었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또 공략하고 뭐 들락날락 수익을 봤던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 이런 재료를 바탕으로 상승과 조정을 나올 때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런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입니다.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에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침해로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점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 자 이제 방송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시고 10시 50분에 라이브 방송까지 참여하시면 자세한 종목명 그리고 전략까지 받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네, 새로운 이 모멘텀이 생겨나고 있는 강관 업체들 여태까지 주가가 눌려 있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밀착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텍사스에 생산 법인이 있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도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여기에서 매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차트상의 흐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씩 고개를 들어 올리려는 듯한 시동을 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바닥을 다져왔기 때문에 손절 라인이 명확하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손익비 좋은 매매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오늘의 두 번째 밀착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리에서 상단에 위치해 있는 이평선까지만 보더라도 충분히 상방으로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들을 공략해 주셨던 바가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휴니드라는 종목이 바로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요. 이렇게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어 올릴 때 바로 그 상승분을 잡아보자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재차 3차 공략하시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밀착 종목, 정확한 정보를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밤 10시 50분에 라이브 방송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에릭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